미주미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 장우석 부사장의 2023년을 대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항영 위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테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적정주가 평가와 기업 선별법까지. 그럼 10월 8일 토요일에 만나요. 수강 신청은 검색창에 투자공간 세미나를 입력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7시 9분이 지났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뭐 하루짜리 반등에 좋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2%까지 오른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때 3% 넘게 반등하면서 한 3.12? 뭐 그 정도 갔었거든요. 네. 만약 그렇게 끝났으면 거의 또 2년 만에 최고의 반등폭이 나왔을 텐데 오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여하튼 2, 3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사실 어저께 그 미국 시장 열리기 전부터 아마 속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이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인데 이렇게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나온 정책이 소위 부자들에 대한 감세안을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 영국의 금리가 좀 내려가고요. 네. 영국의 금리 내려가니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고 영국의 파운드가 약간 또 살아나니 미국의 달러가 또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가 유가가 최근에 또 하락세였는데요. 오페크 플러스에서 에너지에 대해 상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급등하면서 11개 섹터가 모두 오늘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3% 약간 못 미치는 정도 2%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네. 오늘의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역시 흘러내리면서 9월 20일 이후 딱 하루 올라가는 역사적으로 딱 역사를 그대로 카피했죠. 9월 28일 하루만 올라가고 다 네. 하락하는 모습. 물론 이제 기대감은 10월은 9월 중간선거 앞서 문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중간선거 있는 해에 9월 30일 저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통계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시장에서의 흐름이 이어진 하루가 되겠죠. 네.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히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왼쪽은 일단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금리가 좀 내렸다. 그쪽 계속 올랐다. 지금 내렸다. 이건 영국의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대비 US인데요. 파운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반등했다라는 정도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인데요. 미국의 금리가 좀 고점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퍼센트로 보면 또 4%나 금리가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말씀드렸다면 뭐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엔화는 뭐 재미도 없었는데요. 여튼 미국 달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흐름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오페크 플러스에서 석유 생산을 감축한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실제로 보면 유가가 좀 급반등하면서 83달러대를 회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수익들이 크게 올라간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ISM 제조업까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ISM 제조업의 PMI 50이 기준이거든요. 네. 50 이상이지만 상당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2.8에서 50.9가 내였고 뭐 예상 정도 수준인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ISM 제조업이 꺾인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약간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거지만 반대쪽으로 보면 야 이거 뭔가 좀 연준해서 야 좀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있는 것은 있는 것 그대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달러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네. 방금 전에 이제 문성님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밤사이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조금 살짝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네. 앞으로 남은 연말에 달러와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외과에서도 네, 그런 그렇습니까? 거죠. 지금 보면 달러가 하루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영국의 감축한 그런 그 감세안 때문에 급하게 더 속도가 빨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 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달러의 그 강세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제가 주말 라이브 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원문을 찾아보는 걸 제가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거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특히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그런 그 메인 주제 중에 하나는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메인 기사의 내용이 되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 인덱스가 1% 변할 때마다 1% 올라갈 때마다 S&P 500의 기업이익은 0.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이건 1%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골드만삭스는 0.3%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그런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을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체 의견은 0.3%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가에서는.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 식으로 보면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거죠. 우리를 보면 내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섹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유틸리티 이런 거잖아요. 유틸리티고 일단 그 싼 물건을 많이 파는 소매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다 팔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 해외에서의 어떤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섹터나 기업군 위주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은 늘 자주 내긴 하는 퀄리티 기업이나 캐시카루의 우호적인 거 그래서 배당을 좀 증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또 기사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강추드리지만 이 기사는 한번 찾아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논리는 다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주식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에 기사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지난 주말까지 해서 보면 S&P 500은 지금 연초 대비 그 20.9%까지 떨어졌고요. 다우지도 그만큼 떨어졌고 나스닥도 32%가 정도 떨어진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종목별 움직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어제 밤 사이에는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이 정도는 상한가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뭐 굵직한 종목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에서 3% 정도 지수가 3대 지수다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2, 3% 올라간 것은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냥 특징적인 것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 몇 가지만 체크해 보시겠는데요. 애플이 3%, 마이크로소프트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흐름, 두 개 다 그림이 잘못 나왔는데요.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다 똑같은 그림, 더 저점에서 회복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엑선모빌이 오늘 5.2% 올라갔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도 4.2%.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그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대표적인 유틸리티고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유틸리티가 뭐 연초 대비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금 섹터로 보면 플러스 난 건 에너지밖에 없고 유틸리티 밀려났지만 유틸리티가 대표적으로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유틸리티 기업들의 미국의 또 상당 기업은 다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같이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찌된 그런 비즈니스를. 그래서 그걸 이제 북미라고 통칭하면 어찌됐건 에너지가 그날에서 나오는 그 유틸리티가 그나마 지금 많이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도 오늘 4%, 뭐 엔비디아도 3%대 오늘 올랐어요. 그렇지만 큰 의미라기보다는 다 같은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이제 뉴스거리가 유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요.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간이 늦어진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대비해보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늦어더니 결국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오전 10시 15분, 뭐 10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항상 했던 것보다 좀 늦춰졌었는데요. 이번에 어찌됐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AI 데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고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뭐 뉴욕 현지나 아니면 미국 현지나 한국에서도 아마 거의 동시 통역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논쟁을 많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보신 분 아마 이런 거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AI 대기에 대한 실황 보시고 그날도 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뭐 월요일날 뭐 폭락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신 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 따라서
저 로봇가 도대체 뭐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 3년 후에 정말 이게 일상에 많이 들어오려니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생각이 많이 다르실 텐데 여하튼 그것도 있었지만 실적은 이제 지난 주말에 어제 그저께였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걸 발표했습니다. 3분기 생산과 인도 대수를 발표했는데요. 생산과 인도 대수 약간 모자랐고 특히 인도 대수가 전망이 37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34만 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생산은 괜찮았는데 아마 거기서 보면 그 물류 쪽에 좀 이슈가 있었다고 회사에서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 생산은 대대했지만 인도가 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숫자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 8%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엄청 여전히 많은 주식이고 그날 AI 그런 생산 인도 대수보다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 정말 반응은 제각각이죠. 보셨죠 혹시요? 여동 앵커도요. 저는 그냥 그 영상 보도된 걸로만 영상 좀 봤어요. 보시지 않으셨어요? 영상 말고 그냥 사진만 봤는데 네. 어땠어요? 느낌에 솔직한 느낌에. 아니 저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게 뭐야? 약간 그래서 그 한마디. 그렇게 보는 분들은 약간 갈립니다. 딱 갈리는데 딱 이건데요. 저를 보면 이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제 화면 잡아주시면 딱 이게 나왔고 처음에 이제 조금 움직이기 보여주고 작년엔 사람이 그 입고 나가서 막 춤을 췄잖아요. 약간 무브먼트가 있었고 약간 걷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았고 이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죠. 영상으로 약간 짐을 드는 거랑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거, 식물에 물을 주는 걸 보여줬는데요. 마켓워치 기사에 다 써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프로젝트다라는 비판. 아니면 로보틱스가 이제 게임 체인저냐는 것인데요. 혹시 이거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이게 휴먼스라는 영국 영국 드라마인데요. 뭐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다 봤죠. 그리고 아마 이분은 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마동석 씨 나왔던 거 있었죠. 이터널스. 이터널스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여하튼 이건데 이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까지. 저는 저건 좀 무서워요. 아니 근데 뭐 이건 드라마 얘기지만 이 정도까지 아직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다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는 분들은 하이스쿨이라고 보는 거고 고등학교 이거 뭐 프로젝트 고등학교 우리나라 보면 선생님이랑 애들이 나가고 대회 과학 경시대 나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로보틱스가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분이 일론 머스크가 예상했던 말 발표하는 것보다 더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뭐 $2만 수준 로봇을 만들어서 뭐 한다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튼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은 여전히 똑같아요.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과 좋아하지 않는 분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널리스트들에서 이거 AI 데이 자체 갖고 레포트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멘트 정도는 나오는데요. 오늘 보시면 오늘 일자로요. 딱 한 군데에서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트위스트라는 곳에서 선언했는데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 딱 하나 그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렸어요. 340에서 $350 수준을 $5,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늘의 하나 그러니까 목표 주가 바뀐 것은 딱 하나 있었다. AI 데이나 이런 그런 그 3분기 생산 인도 대수 나서 바뀐 곳은 딱 하나 업데이트된 거 딱 하나였다는 거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월가의 시가 몇 가지 볼 텐데 드디어 JP 모건의 그 반인 이분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갖고 이것도 일단은 그 뉴스에 따라서 제목은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항복선이 나왔다라는 거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 오른쪽 이제 제가 원문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그 캡처해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냐면은 마리코 콜라노맥이 지금 4,800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연말까지 4,800인데 4,800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제시했던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정학적 이런 위험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런 그 연준의 위험이 결국은 지금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을 거고 해소될 거라고 자기가 보고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2022년의 목표 가격 4,800이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빠뜨렸다. 제가 일부러 거의 직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3년 또는 그 이상까지 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몸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드디어 항복했다라고 타이틀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것들인데 결국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가장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고조되면서 중앙은행이 정책적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 얘기가 대표적인 것이 이분이랑 제레미 시겔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분도 똑같이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분의 시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도 연초에는 전쟁 빨리 끝날 줄 알았고 물가 뭐 이렇게 심각한 전쟁은 저도 그랬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는 아마 전쟁이 아마 일어나도 금방 끝날 거라고. 그러니까요. 금방 하루 이틀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겨갖고 벌써 아쉽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거의 없었죠. 네. 그거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시면 계시지만 군사 이런 채널도 엄청 보거든요. 그런 거 미국 것도 많이 보고 한국 것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보는데 그때는 이미 전쟁이 12번 더 끝났죠. 근데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상과 다르게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죠. 어제 오늘까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쵸. 뭐 전술적 핵사용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저 위험의 핵은 또 뭡니까? 핵은 핵이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건데요. 오늘 보시면 시장에서 이렇게 항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HI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분의 대표인데요. 이분은 지금 더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상 최악의 리세션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지금 보면 98%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내년도에 올 가능성이 올해는 없고요. 실제로 보면 이게 자기가 여태까지 보면 역사적 최악인 거가 되겠고요. 이분의 얘기를 딱 보시면 그 제목이 항상 다 써 있는데요. 이제 일부러 제목은 잠깐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 I recommend prayer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거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아주 롱숏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리세션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희망적인 투자자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2008년부터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참고적으로 이분이 하고 있는 걸 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여전히 2020년 초부터 계속 주식 채권 모두 방어적으로 자기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미국 달러, 금 그리고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 정도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배당 투자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투자 대상은 숨을 곳이 많지 않다면서 유틸리티, 주식으로 보면 유틸리티 그리고 금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퀄리티 있는 거 기업들, 퀄리티 기업이에요. 캐시카우가 좋은 기업. 그리고 이분은 유가 원유도 숏입니다. 원유도 아니고 이 사람은 천연가스만 하고 있고 태양광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보다는 ETF로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딱 얘기해요. 성장주 안 된다. 성장주 저희가 숏을 하고 있다라고 공매도 치고 있다는 거 딱 얘기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런 의견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JP모건의 마르코 골라노빅이 좀 긍정적이고 강한 스탠스를 네네. 유지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다 꺾이면서 그러니까 이분들 뭐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지 않다는 얘기는 한 거고 예를 들어 탐리 같은 얘기는 내일 또 해드리겠습니다. 탐리는 여전히 뭐 지금 불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1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뉴욕 시장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요. 내일도 오전 일찍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희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